머리 아주 구멍나게 딱 좋은 옵션이지 지금. 가끔 이럴 때 보면은 수입차들보다 국산차의 내구성이 더 좋은 것 같아. 인정? 안녕하십니까 템겟프로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편에 2014년식 에쿠스 VS 380 모델을 359만원에 사왔는데요. 키로수는 39만 킬로를 탄 아직 길들이기도 안 끝난 뽀송뽀송한 아직 그런 친구는 아니긴 하지만 원보를 조회하지 못해가지고 실수로 하이마일리지 차량을 공매 차량 치고는 합리적이지 못한 금액에 제가 차량을 덜커덕 사버렸고, 오늘은 이제 이 차량이 운행을 좀 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최소한 공도를 누빌 수 있을 정도로만 정비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시운전을 나가서 이 차량의 전반적인 어떤 지금 차량의 컨디션과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쿠스 수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좀 부품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수리할 부품들은 이 차량이 최소한으로 수리를 해서 공도를 나가볼 수 있는 정도로까지만 수리를 해가지고 이 차량의 전반적인 느낌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다만 안타깝게 이 중에 좀 뭐 시간이 좀 짧은 것도 있었고, 추석 전에 그 부품을 구하지 못한 것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추후에 작업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있는 걸로만 최대한 정비를 해서 제 동생 하늘이랑 타고 나가가지고 어떤 느낌을 주는지 시운전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부품은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 지금 육안으로 봐도 겉벨트 쪽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겉벨트 쪽은 댐퍼 풀리랑 크랭크 실, 리드나 실까지 포함해가지고 풀세트로 교환을 하는 걸로 하고, 이 중에 텐셔너랑 아이들 베어링이 좀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비용은 대략 25만원 정도가 지금 부품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가 지금 끝에 풀리 있는데 자꾸 손으로 이렇게 돌려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너무 고착이 심해서. 그래서 발전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신품으로 쓰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저는 일단 재생으로 오늘 준비를 좀 해봤는데 재생 발전기 금액은 약 12만원 정도. 그 다음에 후드리프터 2개, 저희 쉽게 본넷 쇼바라고 하죠. 본넷 쇼바는 에쿠스 본넷이 혼자 지금 서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부품을 준비를 하는 김에 재고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부품 가격 대략 25,000원 정도. 지금 그렇게 부품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요거를 한번 차에다가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에쿠스 후드가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머리 아주 구멍나게 딱 좋은 옵션이지 지금. 그리고 이거 먼저 교환을 하고 작업을 해보자 하느라. 이 후드 쇼바 있잖아 하느라, 수입차도 나간 차량들 좀 굉장히 많이 있지. 근데 그게 이해가 되기도 해. 우리 보통 우리가 차량 운행하면서 후드 열 일이 언제 열겠냐? 오셔행 넣을 때야. 그치. 보통 일반적으로 그치. 그때밖에 안 열어. 근데 수입차들 이런 후드리프터도 굉장히 금액이 고가거든. 얼마 전에 우리 그 RX 350 있잖아, 렉서스. 그치. 그거 후드리프터 센터에서 가격이 22만 원인가 24만 원이래. 와,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가 그 차에. 근데 지금 에쿠스는 양옆에가 25,000원이래. 야, 너무 이거 혜자 아니냐? 이러면 너무 좋지. 그래서 그 차도 우리가 그 뭐였더라? K5인가? 뭐 YF 건가 가공해가지고 달아드렸잖아. 8,000원인가 뭐 얼마 해결했지. 맞아. 그리고 이것도 우리 여기 집 옆에 플라잉 스포 그 뭐 페이톤 뮬산도 마찬가지. 트렁크에 그 트렁크 쇼바가 달리는데 이게 짧은 게 들어가. 한 2만 원 건가 뭐 들어가는데, 이것도 금액이 엄청나게 비싸고 잘 나가거든 그 차들이. 근데 이거 뭐였더라? 그랜드 카니발 후드 쇼바인가? 이게 2개 갖다 꽂으면 짱짱해져. 오, 꿀팁인데? 됐지? 이제 메인 작업 진행해보자. 딱 그 압력캡 상태를 보면은 원래는 좀 녹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워터펌프 갈아놓고 물 넣어서 계속 순환시켜서 타다가 나중에 부동에만 따라 한번 제대로 교환 한번 해보자. 야, 이 정도가 됐는데도 소리가 안 난다. 가끔 이럴 때 보면은 수입차들보다 국산차의 내구성이 더 좋은 것 같아. 인정? 인정.
오랫동안 있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여기 표창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날개는 다 살아있네. 우리가 에쿠스를 홍성에서 직접 끌고 오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발전기인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되는 건 이제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끝에 있는 풀리가 고착이 돼서 안 돌아요. 보통은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벨트가 돌지 못해서 시동이 안 됐고, 에쿠스 1편 영상에 이제 여러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벨트가 없어도 차량 시동을 걸어도 돼요? 라고 이제 이런 질문들도 좀 계셨는데, 벨트가 없는 상태에서 배터리 상태가 원활하다는 조건하에 시동은 걸려서 약간은 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을 할 수가 없고, 뭐 파워 스티어링 펌프나 워터 펌프 같은 거를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운행을 하는 건 절대로 하시면은 안 되고, 운행 중에 벨트가 끊어졌다 그러면은 얼른 이제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우신 다음에 이제 뭐 보험사가 와가지고 잠깐의 이동 정도 하는 걸로만 권장을 드리고, 절대로 이제 뭐 벨트가 끊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운행은 하시면 안 되세요. 2차, 3차 데미지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절대 권장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준비된 부품들로 다시 얼른 장착을 해가지고 이 녀석이 다시 공도를 누빌 수 있을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벨트도 재고가 없어가지고 수입차 부품점에서 사이즈 맞는 걸로 내렸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에쿠스 작업이 일단은 끝났는데, 이 녀석 여기 잠깐 앞에 그냥 한 바퀴 돌았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조금 떨리기는 하지만 한번 나가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름 먼저 넣으러 가야 되겠다. 지금 앵꼬라 기름 먼저 넣으러 가면서 시운전 한번 해보자. 오케이. 세차 할인권. 주유소까지 왔으니까 자동 세차를 한번 돌리고 가자. 차가 지금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동 세차 돌린 적 있냐, 너랑? 난 없지, 한 번도. 차 잘못될까봐? 아, 이건 그거야. 터치리스? 약간 그런 건데 좀 잘 안 닦이긴 해. 오. 차가 크네. 몇 년 만에 카샴푸 닿는 걸까, 차에. 근데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만. 나도 찌든 때가 워낙 심해가지고. 안 하는 거보다는. 지금 시동 걸려있는 거야? 걸려있어. 왜 이렇게 조용해, 차가? 오늘 수리가 끝나고 일단 차량을 잠깐 몰고 주유할 겸 나가봤는데, 일단 전반적인 느낌은 외부 소음이랑 엔진이랑 바닥이랑 이런 소음 차단 능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탁월하지 않나. 거기다가 이제 요 에쿠스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팔린 또 플래그십이니까 좀 의미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공매로 받아온 이 에쿠스에 대한 느낌, 지금 차가 운행을 하는데 엔진 미션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뭔가 불쾌한 진동이 살살살살 올라. 엔진 미미 쪽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브레이크 좀 제동시 진동도 심하고, 브레이크 캘리퍼까지도 좀 고착이 의심이 가는 상황. 좀 더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 외에 다른 부분들은 이제 하체,
방금도 과속방지턱을 넘어봤는데 잡소리가 왜 안 나지 싶을 정도로 하체에서 소리가 당연히 나야 될 것 같은 컨디션인데 너무나 잡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잘 넘어가줘서 하체 정비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세이브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컨디션이고요. 지금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파워트레인, 지금 엔진과 변속기 느낌은 국물요리를 지금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부드러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그냥 예방 정비로 뭐 플러그나 코일 아니면은 이 엔진에서 고질적으로 문제 보일 수 있는 CVVT 관련해서 뭐 체인을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쪽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330, 380 엔진이 들어간 차량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실 때 나왔는데 시동 딱 걸면 하면서 소음이 조용해지시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 CVVT 문제는 다행히 이 에쿠스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거기까지 작업할 생각은 하고 차량을 샀지만 지금 뭐 차 거의 몇 년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음날 뭐 지금 가지고 와서 한 3, 4일 만에 시동을 걸어도 냉간시 소음은 전혀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놓이네요. 거기다가 지금 공조기 모니터도 화면이 안 나왔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게 켜졌어요. 또 일반 다른 차량들에서도 이제 많이 이런 전자장비 오류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발전기가 이제 돌지 않고 배터리 상태도 나빴기 때문에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워서 모니터가 켜지지 않았던 걸로 좀 사료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에쿠스를 정상적으로 정상화시켜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하는 지금 잡아당기는 듯한 이 브레이크 느낌, 그리고 약간 속도를 올려서 고속주행을 했을 때 웅 하는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올라가요. 타이어도 교체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타이어를 하면서 같이 또 해줘야 될 거, 휠 복원 또 이제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디퍼런셜 기어 오일, 브레이크 이 정도까지 해주면 이 차는 크게 정비를 할 부분이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컨디션, 스티어링 가죽 쪽에 약간 해진 듯한 느낌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너무 깨끗해요. 시트도 그렇고 우드 그레인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버튼류 또 까짐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에쿠스는 막상 끌고 나오니까 오히려 걱정이 더 많이 사라져서 편안한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에쿠스 편 계속 재밌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하느라